빨간 부츠가 뭐라고. 이런 수치심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든 수치심뿐만 아니라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대면해서 이겨내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제4강 자기와 대면하기. 나에게는 무의식 중에 선택한 양육 방식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 수도 있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그러고 보니 지금 내가 이렇게 남편 혹은 아이들과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 어렸을 적 나의 정신적 필요들이 채워지지 못했어.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바쁘셨지. 내가 필요한 시간엔 늘 곁에 없으셨어.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나에게 다정하지 않으셨어. 매일 퉁명스럽게 말하고 화를 내셨지. 혹은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지. 지금 자신에게 존재하는 약점이 부모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사실 저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니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졸업사진을 넘기다 보면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나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모두 무릎까지 오는 빨간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저만 그냥 평범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요. 사실 그 시절에 빨간 부츠가 유행이었습니다. 뭐랄까, 빨간 부츠는 여자아이들의 로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신발을 사준다고 할 때 몇 배가 비싼 빨간 부츠 대신에 그냥 빨간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내내 빨간 부츠를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걸어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졸업식 날 아침에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친구들이 다 신고 다니는 걸 날 안 사준 거야? 엄마를 졸라서라도 사달라고 했었어야 했어. 이런 원망, 후회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참 고마운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빨간 부츠를 신을 땐 짧은 치마를 입거나 바지를 입어도 부츠 안에 바지를 넣어서 입기 마련인데 한 친구가 바지를 부츠 밖으로 꺼내서 입은 거예요. 평생 보면서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인데 그 친구가 조금은 덜어준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오래 간직할 졸업사진에 다른 친구들은 모두 무릎까지 오는 빨간 부츠를 신고 나만 운동화를 신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 덕분에 그런 그림이 안 나오게 된 거죠. 어쩌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간 부츠가 뭐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비슷한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수치심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든 수치심뿐만 아니라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대면해서 이겨내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요. 내가 화난 순간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한마디 말에도 그 영향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드는 후회와 자괴감, 그리고 죄의식 등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악이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서클 안에서 빙빙 돌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이 된 이후에 일탈 행위나 우울, 회피, 중독에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양육 방식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을까도 생각해 보았지요. 그 반응이 순응했을 때와 충돌했을 때, 즉 부정적인 경험이었다면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대면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강한 대면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을 활짝 꽃피우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팬텀맘이라면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무심하게 그대로 가다가는 서로의 관계가 위험해집니다. 엄마의 부재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최대한 짬을 내어 아이와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놀아주어 아이에게 엄마의 부재를 만회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엄마를 대신해 아이의 정서를 책임져 줄 좋은 대리자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끔은 친밀감과 격려를 나누는 엄마들의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 또래 아이들에게 필요한 좋은 팁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키친맘이라면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려고 노력해야겠죠. 자녀의 육체적인 필요만큼이나 중요한 정신적인 필요를 감지하고 함께 나누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마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다가가 모르면 묻고 또 아이의 질문에는 친절하게 대응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니저맘입니다. 엄마가 매니저처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서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아이와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아이의 의사를 묻고 조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일 어릴 적에 이런 훈련이 잘 되었다면 사춘기 이후에는 자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엄마는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도와줄게 라는 의지만 표현해 주어도 됩니다.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게 하는 것을 자녀의 양육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보스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휘두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자신을 컨트롤해야 할지 미리 정해 놓아야 하죠. 어떤 엄마는 자신의 볼을 세게 꼬집으며 누구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 어떤 엄마는 30초 동안 심호흡을 하고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지시하기보다는 평소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며 그것으로 자녀에게 해야 할 말을 대신해야 하지요. 또한 유리인형맘은 마음이 단단한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도 규칙적으로 힘들게 운동해서 만들어지듯이 마음도 매일 노력해야 단단해지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내 감정이 좌우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가 생기는지 스스로 알아내고 연습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엄마는 의젓한 어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는 달래주고 위로해주거나 공감해주면서 아이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본다면 점점 자존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로피맘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아이에게 투사하거나 보상받으려는 행동을 멈춰야 하죠.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을 땐 잠깐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 것인지를요. 그리고 자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요. 물론 아이가 원하는 게 항상 옳지는 않죠. 하지만 언제나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직접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엄마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엄마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자녀는 어른으로서 성숙해 가지 못하고 언제나 엄마의 눈치를 보는 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긍정적인 정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잘 표출하며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부정적 정서도 대면하고 이겨내서 건강한 정서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셔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뭐냐 하면 검증된 사람에게 기대는 방법입니다. 사실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려올 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주위 사람을 믿지는 못하죠. 그래서 쉽게 나의 취약점을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털어놓았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검증된 사람들에게 의지를 합니다. 요즘은 찾기도 쉽습니다. 제게 용기를 준 사람에게는 브레네 브라운이란 사람이 있어요. 테드 최고의 강사죠. 수치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저에게 자신의 취약함을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가리고 감추는 가면을 모두 벗어버려야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하죠. 브레네 브라운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랜 연습 끝에 나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나는 네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외모로, 명품백으로, 집이나 차로 혹은 자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를 아주 분명하게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청소부였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팬텀맘이었기에 오프라는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러다 10살쯤부터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14살쯤에는 아기를 낳고 한 달 만에 아기가 죽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족 누군가로부터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건져냅니다. 그 사실을 용기 있게 인정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수치심과 짐, 속박 등은 그걸 인정하고 용기를 내었을 때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을 부모나 남편 혹은 자식 등 타인에게 찾지 말고 자신에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저도 물론 부모님께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약한 몸과 각종 유전병도 그렇고요. 나를 더 세심하게 다뤄주지 못한 점과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 주신 것도요. 하지만 거기에 갇혀 산다면 현재의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 큰 피해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군분투합니다. 요즘은 파친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1.5세 재미작가 이민진이란 분이 쓴 책인데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겪었던 암울하고 처절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아버지도 전쟁 난민으로
흥남 철수작전 때 그의 어머니는 며칠 뒤 만날 수 있을 거란 예상을 하고 아들 둘만 배에 실어 남쪽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들은 영영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런 경험을 한 아버지는 자식만은 전쟁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일찍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신문 갑판대, 길거리 행상부터 시작해 어렵게 사셨죠. 그 과정에서 딸들은 부모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고 놀림과 수모도 많이 겪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부모를 이해했고 그런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소설의 교훈은 역사는 우리를 망가뜨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멋지죠? 그리고 그 소설로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전했고 이후 아무런 박사 학위 없이 미국에서 명문으로 손꼽히는 인문대학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자, 결론은 부단히 교훈을 찾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스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함으로써 시작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빨간 부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큰딸이 유치원을 졸업하는 날 졸업 선물로 줄 예쁜 구두를 사면서 저에게도 멋진 부츠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며 나에게 말했죠. 그때보다 훨씬 더 멋진 내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은 모두 잊어줄게. 나만 있는다면 세상에 아무 일도 없던 일이야. 엄마도 그때는 빡빡한 생활비를 엄청 아끼며 사셨잖아? 내가 빨간 부츠를 사달라고 조르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은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도 상처를 지혜로 회복하는 이런 행복한 하루하루를 자신에게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좋은 엄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